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스톱 잉글리시 저자 강수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업은요, 제가 오늘부터 문법 강의를 할 텐데, 사실은 문법 자체에 대한 원리보다도 그 문법을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쓸 수 있는가 능력을 기르는 수업입니다. 사실 동영상 강의라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실 때 그냥 단순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따라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단 제가 첫날이니까요, 영어의 문장 비율이 어떠한 것인지 공부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말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자, 순서 한번 바꿔볼게요. 영어를 나는 공부한다.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말은 이해할 수 있죠. 영어를 나는 공부한다 라고 해도 목적어를 찾아라고 하면 영어를 을ler이 붙은 단어가 목적어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통하지만 영어는 순서를 바꾸면 알아들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위치가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조사 위주의 언어라고 그러죠. 주어에는 은는이가라는 단어가 있고요. 목적어에는 을ler이 있고요. 동사는 다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는 반드시 위치가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 순서가 뭐는 뭐다 무엇을 제가 칠판에 미리 적어두었거든요. 뭐는 뭐다 무엇을 순서대로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든지 간에 이 순서대로 배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나라 말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영어 배열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문장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하면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자, 뭐는 다음에 뭐다를 먼저 말씀하시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친구들을 만난다. 나는 만난다 친구들을. 나는 커피를 마신다. 나는 마신다 커피를.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마신다 커피를. 자, 영어로도 한번 바꿔볼까요? 나는 마신다 커피를 I drink coffee. 나는 만난다 친구들을 I meet my friends.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I study English. 자, 한번 적어볼까요? 한 문장만 적어볼게요. I study English. 나는 본다 TV를 하면은 I watch TV. 이렇게 뭐는 뭐다 무엇을 순서대로 배열한다라는 걸까요? 자, 만약에 제가 English라는 단어를 여기 두지 않고요. 뭐는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적는다면 English 뜻은 영어를이 아니라 영어는 어떤 말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영어는 쉽다 어렵다라는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맨 앞에 쓰면 영어는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의미를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위치도 중요하지만요, 영어에서 이 위치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는 뭐다 무엇을 만들 때 영어에 여기 사용하는 기본 단어들이 있겠죠. 자, 영어를 만드는 뭐는 뭐다 무엇을 만드는 영어의 어떤 구성 성분, 다시 말하면 기본 재료로 가면 영어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쪽에 미리 적어두었는데요. 자, 여러분, 영어에서 명사라는 게 뭐냐? 명사는 여러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정말 존재하는 것들이 많죠. 그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존재한다라고 하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물, 장소, 이런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 부르는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 사물 이름, 장소 이름. 제 이름이 수경인 거 아시죠? 수경, 철이, 탐, 세라, 제니퍼,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 말. 그리고 사물이라고 하면 책상, 공책, 의자, 나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명사도 있죠. 사랑, 믿음, 소망, 지식, 이런 것들 추상 명사라고 하죠. 뭔가를 부르는 말. 그리고 서울, 부산, 한국, 미국, 이런 모든 장소를 부르는 이름도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사물 이름, 장소 이름 등 이름 부르는 말을 명사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몇 단어 적어놨습니다. student, teacher, chair, tree. 학생, 선생님, 의자, 나무, 이런 등을 명사라고 합니다. 자, 동사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동사는 저랑 약속할까요?
동사는 다자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말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자로 여러분 뭐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외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go, 가다, come, 오다, make, 만들다, meet, 만나다, drink, 마시다,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이렇게 뭐다라고 정의 내린 단어를 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니은 받침으로 해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니은 받침으로 해석하면서 정의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외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ppy, 행복한, busy, 바쁜, angry, 화난, beautiful, 아름다운.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해석되는 것을 형용사라고 하고요. 자, 특별히 형용사는 자, 따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명사의 액세서리라고 부릅니다. 명사의 액세서리. 자, 제가 액세서리라고 할 때 형용사를 액세서리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명사의 액세서리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왜 형용사를 니은 받침으로 해석할까? beautiful은 아름다운이라고 했죠. 자, 왜 beautiful을 아름다운이라고 니은 받침으로 해석할까? 명사에 대한 설명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다음에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거리, 나라, 여자, 도시, 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설명할 말이 없으면 형용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겠어요? 형용사라고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니은 받침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숨어있는 의미가 상태인이라고 했을 때 또 말이 되어야 됩니다. 동작이 아니라 상태, 아름다운 상태인, 바쁜 상태인, 화난 상태인, 피곤한 상태인. 가다, 오다 이런 동작과는 다르죠. 아름답다라는 것은 동작이 있는 것이 동작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부사가 뭐냐면 부사는 일단 기본적인 해석적으로 보면 뭐하게라는 해석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있잖아요. 이렇게 뭐하게라는 부사는 형용사 단어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happy는 y를 i로 고치고요. ly 붙습니다. 행복한, 행복하게. beautiful, 아름다운을 아름답게로 만드는 것은 beautifully. fluent라는 형용사 있습니다. 유창한이라는 뜻인데요. ly 붙으면 유창하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ly 붙은 단어를 대부분 부사 단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사의 단어도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은 부사는 동사의 액세서리입니다. 동사의 액세서리.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때 부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사는 동사의 액세서리라고 했는데요. 동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을 나타내는 부분을 부사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시간, 장소, 방법. 사실은 이거 외에도 문장에 정보를 조금씩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의 기능이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나타내는 부분을 부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ly가 붙은 부사는 이 중에서도 방법에 해당됩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고 하면 나는 영어를 말한다 라고 하면 I speak English. 어떻게 말하냐고 묻는다면 유창하게 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ly로 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speak English fluently라고 하시면 how에 대한 방법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y 붙은 단어를 부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아무 곳이나 이렇게 위치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단어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뭐는, 뭐다, 무엇을 이 비율도 중요하지만요. 자, 뭐는을 만드는 말, 뭐다를 만드는 말, 무엇을 만드는 말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뭐는을 만드는 말은 이 단어들 중에서 사실 명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명사입니다. 주어는 명사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르를 만드는 동사는요, 이 단어들 중에서 동사, 다자로 끝나는 다자라고 정의 내려지는 동사만 수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을 만드는 목적어는요, 역시 다시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는 주어는 명사, 뭐다 수르는 동사, 무엇을 목적어는 명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동사 앞에 오는 것이 명사고요. 동사 뒤에 오는 것이 또 명사입니다.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부르고요.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주어는 명사다, 수르는 동사다, 목적어는 명사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형용사하고는 부사는 뭐예요? 라고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형용사 부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세서리입니다. 명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일이 있으면 형용사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내가 동사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있으면 부사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액세서리는 없어도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는 있으면 꾸며주는 말이 되고요. 없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문장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파고다에서 아침에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옮길 때는요, 항상 뭐를 찾으셔야 되냐면 수르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의 그 수르를 찾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영어에서 뭐는 뭐다 무엇을 해서 뭐다를 찾는다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 말 마침표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뭐는 다음에 오는 뭐다에 해당하는 바로 수르가 되겠습니다. 항상 기준은 바로 이 수르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부한다를 찾으셨죠? 그러면 공부한다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나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공부한다. 목적어는 영어를 있습니다. 그래서 I study English를 일단 골격을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요. 자, 남아있는 부분이 파고다에서 아침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고다에서 아침에라는 부분이 바로 부사에 해당합니다. 제가 부사에 대한 정의를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을 나타내는 부분을 부사라고 했죠. 자, 그래서 분명히 파고다에서 아침에라고 하면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라고 하면 시간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부사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요, 제가 부사를 지금 문장 속에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는 뭐다 무엇을 이라고 했는데요. 주어는 명사고요. 수어는 동사고요. 목적어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언급 안 했던 것 같은데 잠시 할게요.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액세서리로서 명사 앞뒤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앞뒤입니다. 그래서 주어 앞뒤나 목적 앞뒤나 형용사 위치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부사의 위치는 동사의 액세서리이긴 하지만 ly가 붙은 단어 부사는 동사의 액세서리이긴 하지만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둬도 부사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나는 말한다 영어를 I speak English fluently 끝에 두셔도 되고요. fluently I speak English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동사 앞에 I fluently speak English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번에는요, 그런 ly가 붙은 부사도 있지만 지금 장소나 시가 나타내는 부분도 부사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저런 이름 모양은 부사이기 때문에 역시 위치가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문장에 있어서 부사는 문장 끝에 두는 것이 일단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위치시킬 텐데요. 자, 여러분 파고다에서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파고다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파고다, 미국, 한국, 부산, 서울 이런 단어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파고다를 파고다에서라고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를 말해주는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전치사. 제가 전치사를 처음 말씀드립니다. 파고다라고 하고요. 아침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침이라는 morning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아침을 아침에서 아침에라고 하기 위해서는 in the morning이라고 하거든요. 자,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라고 하면 in the morn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치사, 시간이나 장소로 말할 때는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치사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전치사. 자, 전치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 앞전자고요. 치,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앞에 놓이는 글자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는 앞에 놓이는 글자를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뭐 앞이냐 하면 명사 앞, 명사 앞에 놓는 글자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함께 전치사의 짝을 이루는 명사가 함께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면요. as, in, on, to, for 이런 단어 많이 아시죠? with, about 이런 등등을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전치사가 문장에서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아, 짝이 되는, 짝을 이루는 명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찾아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으십시오. 그러면 전치사부터 명사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구.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씩 구라는 말을 듣게 되실 텐니다. 자, 구라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의미를 형성할 때 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에 보통 명사를 묶으면 전치사의 가족 전치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가 모여서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의미를 형성한 것들을 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문장에서 at 파고다를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at 파고다 in the morning. 자, 여기서 전치사가 나타나면 항상 뒤에 짝이 되는 명사랑 함께 묶으십시오. 자, 여기서 at 파고다, at부터 파고다를 묶고요. in이 나타났으니 morning까지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문장에서 전치사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보면요.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요. 장소도 말해주고 시간도 말해주고 이거 외에도요.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들을 더해줄 때 전치사구가 사용되는데요. 문장에서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은 바로 부사 또는 형용사. 자, 지금은 부사지만요.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사의 전치사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부사나 형용사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시간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하는데요. 수식어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장소와 시간이 부사에 해당되는데요. 이 동시에 나타날 때 장소를 먼저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부사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미국 사람들은요. 장소를 먼저 쓰고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자연스럽게 느껴지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전치사구에 대해서도 설명했고요. 제가 문장 하나만 적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 문장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문장을 동사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요. 해석을 할 때는요. 항상 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뭐다에라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영어의 단어가 동사에 되는 거죠. 수로는 뭐다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바로 studi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뭐다가 되고요. 뭐다 앞에는 뭐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classroom이라는 단어는 studies의 주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i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전치사의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는 항상 이렇게 문장에 삽입되어 있는 전치사구는 이렇게 묶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없다고 골격을 파악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남아있는 더맨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뭐는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뒤에 목적어 있죠. 명사 무엇을이 되겠습니다. 전치사가 나타나면 항상 뒤에 짝이 되는 명사를 묶으세요. 자, 이 woman이 되겠습니다. woman을 꾸미는 또 형용사 있지만 여기를 찾으셔서 묶으시고요. in the morning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골격은 그 남자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라는 문장인데요. 그 남자 교실에서 그 남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주어인 명사 뒤에 뭐다 앞에 주어인 명사 뒤에 있는 이런 모양이 있으면 교실에가 아니라 교실에 있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전치사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기능을 하는 전치사구는요. 있는 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교실에 있는 그 남자는 그 남자 교실에 있는 우리랑 이게 배열이 다르죠. 우리는 교실에 있는 그 남자라고 해서 하지만 영어는 그 남자 교실에 있는 배열이 명사 다음에 뒤에 수식어를 뒤에 씁니다. 그 남자 교실에 있는 교실에 있는 그 남자는 공부합니다. 영어를 with 한 여자와 함께 아름다운 한 여자와 함께 아침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장 곳곳에 전치사구가 수식어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식어를 전치사구를 묶어버리고 고객을 파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가 훨씬 더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오늘 영어의 문장별과 그리고 그 문장별을 만드는 기본 영어의 재료들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수식어 전치사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입으로 내뱉을 수 있고 반복을 통해서 문법이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